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 제가 코로나 확진된 이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약간 범죄자 보듯이 쳐다봐요. 뭔가 이제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완치자로 생활하는 게 일상생활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본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올해 4월에 코로나에 확진돼서 5월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 어떻게 감염되신 거예요? 2월 말부터 재택근무를 실시를 해서 거의 2월 말부터는 확진되기 4월까지는 외출을 거의 안 했고요. 마트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딱 한 번 했는데 친구 집들을 한번 갔었어요. 한 10명 정도 친구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 날부터 자면서 땀을 흘리는 증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마 그날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신 건가요? 그 집들이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4월 19일 날 입국해서 그 다음날 4월 20일 날 구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인 4월 21일 아침 8시경에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입국을 4월 19일 날 하셨던데 선별진료소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하라고 하던가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공항에 입국을 하면은 공항에서 검사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후 비행기였는데 착륙을 하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녁 시간이 되고 나니까 선별하시는 분들이 해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하는 시간이 마감이 되어서 다음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라고 안내를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구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 집들이 같이 하셨던 뭐 친구분들은 그 집들이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은 검사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분명 확진 판정 받자마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양성이 나왔으니 너네들도 검사를 받아라 라고 했더니 이제 일본 병원에 직접 다 전화를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했으니 검사를 해달라 문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일본의 코로나 검사 능력 자체가 부족했는지 아무도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양성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감염이 됐다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중 한 명은 확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신 곳으로 누가 오시던가요? 일단 오전 한 8시 정도에 전화를 받아서 양성 통보를 받고 오전 11시 정도에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기 전에는 제가 가져갔던 짐을 다 소독을 하고 병실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병실에 들어가서는 간호사분이 병원의 수칙이나 매일 오전, 오후로 검사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검사는 이제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체온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오후 8시에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입원하자마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50이 몇이 나오더라고요. 맥박도 100 이상이 나오고. 근데 정작 체온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고 혈압이랑 맥박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코로나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 혈압으로 돌아섰거든요. 심판정 받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놀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증상자였던 건가요? 자다가 깨면은 좀 땀이 항상 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땀만 나고 뭐 두통이나 뭐 이런 열 나고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고 증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증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증상이어서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던데 뭐 제가 하던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고요. 한 번은 제가 설사를 해서, 그러니까 간호사분한테 설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설사를 완화시켜주는 설사약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별 고치는 없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을 해줄 만한 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은 어땠는지. 처음 입원한 날 병원 수칙이나 뭐 이런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그 안내문에는 분명히 저녁 시간이 5시 반부터 6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당일 5시 반이 지나고 6시가 지나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 멀리 간호사실이 유리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갔는데 어떤 간호사분이 간호사실에서 저를 보시더니 많이 놀라시면서 손짓으로 멈추라고 당장 병실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당황해서 바로 병실에 들어가서 무슨 용무가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받지 못했다. 제가 입원한 거를 잊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저녁 식사는 6시가 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안내문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6시 한 15분 정도에 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입원하고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났을 때 하루는 저녁 식사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간호사분이 이제 힘내라고 붙여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나고 엄청나게 외로움이나 병실 생활에 대한 답답함 느끼는 극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작은 선물 하나가 엄청나게 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그래도 한 3주 정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좀 많이 친해지시고 했겠어요. 저는 간호사분이랑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서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간호사분은 CCTV로 제 일상을 지켜보시고 저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거나 용무가 있으시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세요. 간호사실에서. 하루는 이제 전날에 잠이 안 와서 한 새벽 1시에 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간호사분이랑 통화를 하니까 어제 되게 늦게 주무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의식되진 않으셨어요, CCTV가? 의식 많이 됐죠. 보통 이제 옷 갈아입거나 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또 그 당시에 혼자 병실에 계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첫 일주일은 좀 정신없이 흘러갔고요. 저도 이제 병실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부터는 약간 제가 찐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 뭔가 저는 나름대로 운동도 일주일에 3-4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약간 오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일주일 뒤에는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했는데요. 그때 양성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의심 없이 진짜 코로나에 걸린 게 맞구나 하고 병실 생활을 했는데 한 2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병실 밖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부럽고 군대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나도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병원에 퇴원을 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었습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던가요? 저는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입원 전날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해서 제 가족들도 다 양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입원을 하고 나서 바로 제 가족들도 모두 격리 조치가 되고 2주 뒤에 격리가 풀리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도 감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도 많이 됐고 식사를 했던 그 순간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고 전화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음성이 나오고 퇴원하실 때까지의 얘기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도에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 검사 없이 병실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날 오전 중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그 검사도 음성이 나올 경우 그 당일날 점심시간 정도에 퇴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2주 반? 3주 만에 음성이 처음 나온 거예요? 네, 3주 만에 음성이 처음 나와서 그 다음날 재검사를 하고 그 재검사 결과도 음성이 나와서 당일날 바로 퇴원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창문에 축하 메시지 남긴 것 같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실 복도랑 간호사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리 창문에 축퇴원이라고 간호사분들이 한라 마카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기분 좋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노 마스크 축제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되세요? 10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중순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아직 한 4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노 마스크 축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데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모 축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고요.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조심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거리를 가도 마스크는 웬만하면 다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중교통은 거의 100% 착용을 하고 계시고. 뭐 후유증 같은 거는 안 오셨나요? 저는 후유증은 없었어요. 자다가 땀 흘리는 증상도 전혀 없어졌었고 그 이후로는 후유증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병실에 갇혀서 생활하는 거 정도예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 제가 코로나 확진된 이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약간 범죄자 보듯이 쳐다봐요. 뭔가 이제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책감도 느끼고,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해도 좀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꺼려합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으니 한 번 더 걸리기 쉽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완치자로 생활하는 게 일상생활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